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요즘 헌법재판소나 혹은 대법원에서 좋은 소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네. 아니 뭐 이렇게 법률가들이 볼 때 네. 이게 완전히 뭐 무법천지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갖다가 법률가들이 볼 때는 엄격하게 네.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살아 있다는 거를 네네. 지금 법률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상권 분립도 중요하고 그런데 삼권, 그러니까 행정부나 입법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면 사법부가 이 제자리를 잡지 아니하면 다 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해서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사법부 권한이 네. 그동안에 이제 입법부에도 흔들리고 네. 행정부에도 옛날에는 흔들렸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 행정부가 사법부를 흔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에 서니까 이제 사법부도 목소리를 네. 낼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제 법이 작동한다는 거를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가 네네. 장난치면은 칠수록 네. 더 강력하게 그 사법부에 네. 제대로 된 기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복장을 보니까 또 재판에 다녀오셨네요. 제가 재판도 하는데요. 이제 증인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재재판에도 증인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 또 이제 이재명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갑니다. 네네. 근데 이 증인을 나가면 네. 이게 잘못 말하면 네. 이게 멍하다가 잘못 말하면 네. 이게 이제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네. 하루 종일 물어본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중한다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재명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또 그 검사들도 마찬가지.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을 잘 들어야 돼. 네. 그리고 잘 들어보고 아다르고 오다르고 네. 이런 거를 아주 딱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모르고 무심코 네 그랬다가 잘못하면 위증 걸리고. 그렇습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네. 진이 다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완전히 파김치가 된 것 같아요. 네, 마네킹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샤르망 7층이 아니라 여기 샤르망 6층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진짜로 야마도네님이 네. 지금 또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아.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 네. 네네. 자,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알려드리지요. 헌재 얘기를 사실 준비해 왔지만 헌재가 또 오늘 큰 일을 한 번 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냐?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핵 그 심판, 그러니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 3명의 헌재 재판관이 임기가 끝납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17일 날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9명 중에 3명이 지금 사퇴를 하니까 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0월 17일 날 지금 10월 17일 날 임기가 마감이 되면 원래 9월 초쯤부터는 후임자 물색에 나서고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 한 달 정도 하고 10월 17일 날 바로 임명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요, 지금 이 3명은 바로 국회 추천 몫입니다. 국회 몫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 몫, 3명은 대법원장 몫, 3명은 국회 몫인데 원래 관례대로 하면 3명이 여 하나, 야 하나, 나머지 1명은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네. 민주당이
지금 고춧가루를 뿌린 겁니다. 어떻게? 2명을 우리가 가져갈 거야. 너네는 1명만 해. 이게 공방이 벌어지니까 3명이 거리가 되고, 사실 3명이 거리가 된다는 건 민주당이 의도한 것이잖아요. 네. 왜 6명만 딱 남겨놓고, 이러니까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계속 직무를 정지당해야 되고, 이제부터 검사, 판사, 장관, 대통령 다 탄핵을 하면 9명을 안 채워놓고 계속 직무정지를 오랫동안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헌재가 오늘 네.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23조 1항의 효력을 잠시 멈추겠다. 즉 네. 남은 6명으로도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뜻을 비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법관들께서도 지금 그 입법부가 네. 횡포를 네. 계속 그냥 보지는 않겠다. 네네. 이것을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횡포겠죠. 그렇죠. 사실은 정확하게. 민주당의 횡포죠. 네네. 민주당의 횡포고요. 네. 자, 헌재가 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이재명과 관련해서 네. 바로 이 박준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박준태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이 질의는 뭐냐면 헌법 84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즉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뭘 물었느냐?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만약에 진짜 그럴 일 진짜 추호도 없는데 1000만 분의 1이라도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정지되느냐, 재판이. 네. 지금 재판, 그래서 재판을 열심히 뒤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대통령이 되면. 네. 이런 뜻인데, 헌법재판소가요, 국정감사에서 지금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지금까지 논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지만 국회에서 증인으로 선서까지 하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이재명이 눈물을 흘려야 될 대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네. 대통령이 돼서 문제가 된 거는, 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된 거는 그때 이제 84조에 의해서,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게 그 이제 형사소송에 네네. 대한 소출을 받지만, 네. 이전에 네. 그 다른 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문제가 된 것은 네.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샤넬 앤 로랑님, 명품 브랜드만 딱 이름을 따셨네요. 오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네. 저 댓글을 하셨는데, 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깐다. 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유동규 TV를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정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오해가 아니라 네.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저는 뭐냐면 누구도 까지 마라. 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민주당 이재명이지. 네네. 절대 우리 아군끼리 싸우지 말라고 늘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전데, 네네. 제가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보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네. 정말 의아합니다. 네네. 예. 아마도 그냥 어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라마를 들으신 것 믿지 마시고, 네네. 유동규 TV를 열심히 들어와서 네. 보십시오. 예. 유동규 TV의 유동규 대표는 절대 보수의 내부 총질을 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네네. 보수를 단결해야만 한다. 단결해야 된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고 늘 예. 주장하고 계시죠. 네. 자,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이런 좋은 소식들과 함께 이번엔 대법원도 한 건 했습니다. 와, 이것도 좀 통쾌한데,
이재명이 또 포퓰리즘 기억하시죠? 네. 일산대교. 네. 그러니까 일산대교를 짓고 나서는 원래 통행료를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지은 회사가 통행료를 네. 받아갖고 그것을 전부 다 투자한 만큼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임기를 거의 맞춰가는 와중에 공익처분,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공익처분은 집행정지, 운영사가 집행정지를 하고 공익을 위해서 사업자의 어떤 운영권을 빼앗은 거죠. 네. 그래갖고 물론 거기에 보상을 해야 되지만 이 일산대교는 공공의 어떤 몫으로 가야 된다 해서 무료로 통행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 일산대교를 지은 사업자가 이것을 이제 사법부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바로 20여일 만에 유료화 됐어요. 그리고 본안 재판에서 1, 2심 모두 운영사 승소 판결을 내리고 오늘입니다. 오늘은 아니고 10월 11일입니다. 대법원이 운영사의 승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은 실패했다. 이재명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대법원이 일침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말이 안 되는 게 네. 이제 뭐냐면 민간 도로 같은 거 네네. 해가지고 민자. 이제 민자 유치하잖아요. 네네. 이제 민자 유치 사업 같은 경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자체장이 네. 공공재다 이러면은 네. 그러면 그 문 닫아야 됩니까 그 회사가?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계약대로 가는 거거든요. 원래 계약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예. 합의와 함께 협상을 예. 통해서 합의와 함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막무가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능력도 실력도 네. 무엇도 없고 그냥 포퓰리즘만 있는 사람이고 네네. 그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네. 그 당시에 그냥 전략적으로 썼을 뿐이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에도 안 맞고 하다못해 자기가 법률가라고 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에 맞지 않은 거를 이거 완전히 자기는 제일 전문 분야가 법인데 이 법원에서 자기 전문 분야를 졌다는 거는 이거는 뭐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또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자 지금 원내대표가 추경호 네.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재명 진짜 이제 무식하다 이 얘기예요. 네. 네. 경제를 알기나 하냐 너. 네. 그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직격했어요. 네. 맨날 기본 따지는데 네. 돈 나눠준다는 게 네. 어떻게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네. 이거죠. 그렇죠. 예. 이재명의 그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딱 그때 본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공산주의 국가가 처음 됐을 때 빨간 환장을 딱 찬 사람들이 자 지금 당신의 집은 인민을 위해서 압수다. 네. 이거와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공익처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껏 어떤 회사가 돈 들여가지고 그 다리를 건설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리에 대해서 사용료를 몇 년 동안 받기로 약속을 하고 네. 다리를 건설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정부나 지자체를 믿고 네. 다리를 건설하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정부가 앞으로 돈 없으면 다리도 못 만들고 네. 보수도 못 하고 네. 그런 거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부가 돈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이번 기반 시설 같은 경우를 기반 시설 같은 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현저하게 시장을 개입해서 네, 맞습니다. 뭐 공공이익이라는 명목하에 이 지자체가 혹은 정부가 이 사람이 뭐 만약에 수반이 되면 정부가 아까 그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기업도 어쨌든 법인이잖아요. 그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또 그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네.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떤 거요? 오늘 참 한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네. 국가 부채가 500조가 늘었는데 네네. 그러면 국가 부채가 500조가 늘으면은 이재명 말대로라면 가계 부채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 부채를 줄이자. 네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조를 썼으면 거기에 대한 뭐 베네핏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네. 오히려 그 소상공인들 있죠. 네. 부채가 네. 얼마로 늘었냐면 450조가 늘었다는 거예요. 오와우. 그러면 국가 부채도 500조가 늘고 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도 부채가 450조가 늘었다면 네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아무 효과도 없이 네네. 오히려 빚만 늘린 네네. 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 부채 같은 거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 빚이 200조니 300조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부채 늘어난 것까지 따지면은 네. 거의 뭐 1000조 이상을 네. 예. 지금 문재인 5년 동안 네. 예, 이 부채가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 입에서는 무식하다. 이재명 입에서 맨날 무식하다. 현금을 주지 않고 상품권을 주는데 현금 복지다라고 얘기한다. 무식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네요. 정말 무식한 게 이재명인데요. 네. 제가 볼 땐 무식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주관적으로 무식하다. 네. 이재명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재명이 예전에 네. 그건 뭐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 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재원 어디서 마련하냐. 네네. 그러니까 뭐 기초통화국이 되면 됩니다. 네. 그거부터 일단 이야기해가지고 네네. 일단은 정말 브리튼 우드 체제라는 자체도 아예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네. 이게 기축통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인정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인정이 되는지 네네. 아예 그거를 깡그리도 모르고 네네. 하는 무식한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지금 나오는 것도 네. 현금을 쭉 나눠주면 네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네네. 이게 뭐냐면 월급이 늘어도요. 네. 월급이 늘어도 물가 상승이 더 되면 네.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거를 그렇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얘들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네수엘라가 10배를 올려줬지만 네네. 임금 10배를 올려줬어요. 네. 그렇지만 뭐냐면 물가가 몇 배가 뛰었냐면 물가 상승률이 몇천 배, 몇만 배가 뛰니까 네네. 예? 네.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 임금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다 떠났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참 웃긴 게 뭐냐면 좌파들이 늘 하는 이야기들이 네. 정말 가소로운 이야기가 뭐냐면 네. 노동 착취하지 말고 음흠. 사람답게 살게 해줘라. 그런 이야기 하면서 네네. 마치 위해 주는 척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기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네. 기업들한테 세금도 또 많이 거들려고 그러고 네네. 예, 그다음에 기업도 심심하면 재원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러면 대기업한테 내게 하면 됩니다. 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맨날 뺏기고 있겠습니까? 네. 다 떠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페로니즘이 성행했던 시대에 네. 예, 아르헨티나가 네네.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쫄딱 망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뭐냐면 이게 그 효과인데 뭐냐면 자, 기업하기 좋아지면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네네. 그러면 기업들이 인구는 정해져 있는데 네. 기업은 많아져요. 네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임금은 내려가죠. 올라가죠. 왜냐면 적어보느라고. 예. 예, 기업이 자꾸 많이 들어와요. 네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아서. 네네네. 자꾸 들어오는데 베네수엘라 얘기인 줄 알았네. 예, 인구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인구는 정해져 있는데 자꾸 들어오니까 네.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가 그렇죠. 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급 정도 인력들도 서로 데려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당연히 네. 임금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네. 이게 앞으로 우수한 국가가 되는 건데 그렇죠. 자꾸 뭐냐면 돈 더 줘 하고 그다음에 노동법 개정해가지고 몇 시간 이상 근무하게 못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네네. 그 나라를 갖다가 기업들이 떠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죠? 돈 많이 달라고 돈 많이 주라고 그러더라도 네네. 못 줘. 네. 왜? 일할 사람 넘쳐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누가 손해냐면 노동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받는 게 언제 내가 감원 대상이 될지 네.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네. 예, 내가 일자리도 안정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네네. 맨날 나눠줘라.
기돈 아닌 거를 맨날 잘 써요. 예. 예. 저 지금 김정수님이 유동규 씨 똑똑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생각보다 똑똑하다. 아니 생각을 어디까지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아 유동규 씨 똑똑합니다. 뭐 네. 이렇게 뭐 스마트합니다.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애매모호한 말이 뭐냐면 유동규 씨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아하하.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셨지? 이게 뭐 궁금해가지고 못 그러면 참겠어. 저 집에 가서도 생각나. 시청자 여러분 네.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밝히시고 생각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항상 주어 빠지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넋을 놓은 게, 와, 오늘 유동규 본부장님의 말씀 네. 중에 정말, 네. 이 슈퍼챗 프레이드가 열렸습니다. 꼬리에 네. 꼬리를 물고, 네. 호시절님이 시작을 하셔갖고, 뿌행님이 뒤따르고, 골프 여신님이 뒤따르고, 샤넬앤 로랑님이 뒤따르자, 골프 여신님이 또 한 번 해서, 자그마치 5분이 연달아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풍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동규 씨 너무 똑똑하고 유쾌 나이스다. 하하하. 다 저기다 댓글 나시는 분은 저희 그 유동규 TV 아하. 열혈 구독자님들이세요. 아, 그렇군요. 상호, 회원이시고. 아까 그 야마돈다도. 예, 저희 혹시- 회원이세요. 아, 회원이시구나. 예. 그러시구나.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슈퍼챗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 이진숙 위원장을 그런 예. 식으로 이지매를 해서 어떻게든 일을 못하게 해갖고 MBC를 자기네들 손아귀에 계속 두려고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좌절이 됐다. 어디로부터? 헌재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쁜 소식 하나만 더 하죠. 조금, 네. 예.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 네. 수원고법이 네. 원래 그렇게 깐깐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깐깐합니다. 제대로, 제 시간 내로, 빠른 시일 내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선언을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 벌써 6개월이 지났나 봐요. 구속기간 내로 하겠다 하면서 24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재판 사실 연인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보니까. 근데 금방 끝냈어요. 금방 끝내고 이제 잘하면 11월 달 내로 선고 공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12월까지가 12월까지인가요? 예, 12월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가 이제 뭐냐면 그거예요. 네. 구속기간 만료입니다. 12월이 이제 구속기간이죠. 예, 6개월이. 구속기간 만료가 이제 6개월 되는 게 이제 12월 달인데 네. 그 이제 구속기간 만료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네. 요번에 이제 반영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화영 재판을 27일 날 종결하고 네. 만약에 이제 10월 27일 날 종결하면은 11월 달 안에도 네. 예, 이제 결심 선고가 날 수 있고 네. 그러면 지금 1심에서 9년 6개월을 받았단 말이죠. 네네. 이게 이제 더 늘어날지 네. 아니면 기각될지 항소 기각될지 네네. 예, 그거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이화영의 1심도, 신준우 부장판사가 그래도 빨리 한다고 했는데 1년 8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6월 달에 항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따져보면 딱 4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한다. 이게 또 무슨 의미냐? 바로 이재명에게는 치명타다. 두 가지에서 치명타입니다. 어떤 점에서 치명타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네네. 공범이 항소심 재판까지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공범이 1심도 아니고 2심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되면은 네. 이게 이제 대항범 혹은 이제 뭐냐면 공동정범 같은 경우는 네네. 예, 이제 그 대항범이 아닌 공동정범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유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예전에 그 민주당의 의원이었다가 나가면서 그때 판사였던 출신이었던 네네. 사람이 나가면서 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거 무기징역이다. 네. 그러고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수진 얘기죠? 예, 이수진. 아, 예, 예. 예, 이수진이 전 판사 출신입니다. 주모 이수진 선생님. 예. 주모. 예. 호가 주모시잖아요. 예, 주모. 네네. 예. 그래서 그때 자기는 그거를 보고 네. 알았다. 음. 이재명이 이제 끝났다는 거를.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확인 다 했다 그러는데 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이수진 판사가 본 건 뭐냐면 백현동이에요. 그렇죠. 백현동에 누구냐면 공동정범이 누구냐면은 그 백현동의 공동정범은 누구냐면은 김인섭입니다. 김인섭. 이제 김인섭이 5년이라는 거는 네. 민간인이 5년을 받은 거는 법정 최고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뭐냐? 네.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만 해도 무기징역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네.
지금 뭐가 중요하냐 지금. 네네. 정신들 다 나갔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대북 송금안 관련해서도 네. 신진우 부장판사님이 워낙 꼼꼼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2심에서 네. 더 이상 다툴 게 없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심리는 다 끝났고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데 네. 1심에 쭉 한 걸 봤더니 예. 이거 법리로 다툴 게 없어. 예, 법리도 다툴 게 없고 그다음에 뭐 사실관계 너 또 더 낼 거 있어? 새로운 거 뭐 있어? 의미 없어? 종결. 딱 때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2심에서만 다시 이제 이게 만약에 유죄 나오잖아요? 네. 유죄 나와서 확정돼가지고 이제 항소 기각 또는 네네. 예, 이상의 형이 나온다. 네네. 이랬을 때는 이재명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님이 또 뭘 이야기를 했느냐. 네네. 이게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이게 이제 이재명 심리에서 네. 이게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예. 이게 공범의 재판에서 네네. 공범의 재판에서 1심을 지금 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범 재판이 이미 끝났어요. 네. 항소심까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너 하는 데는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 아하. 왜? 다 건너떠도 돼.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1심 선고도 굉장히 빨리 날 거다. 지금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화영하고 이제 김성태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하고 또 이제 다시 하나 또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 예, 그게 이것도 대북 송금 크거든요. 사건. 예, 예. 예, 이거 이제 엄청 큰 것도 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화영도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공무원식이기 때문에 네네.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화영은 이번에 정말 뭐를 했냐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은 정도가 아니라 음. 예, 그냥 가래 정도로 막을 거를 갖다가 네네. 예, 가래 정도로 막을 걸 갖다가 지금 완전히 대포화를 맞은 예,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변호사 측에 말하기를 네. 자, 이화영과 관련된 고법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네. 그 중복되는 심리는 하지 않겠다. 네. 그 고법. 이 얘기가 그 이동규 본부장님 말씀과 맞물려서 네.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한 것이 고법에 수원 고법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다툴 게 없어라고 빨리가 됐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빨리 되니까 이 고법에서 판단한 것이 거꾸로 또 다시 1심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이거 고법이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중복 말씀드린 안 된다 겁니다. 하고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네. 이루어졌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선순환 돼요. 구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재명이 보고 있나?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이재명 얘기로 다시 또 들어가 볼 건데요. 야, 이재명 구하기가 참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친명계가요. 토론회를 연대요. 그런데 보니까 뭐 사법정의 토론회래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 국회에서. 그 이 더 여민이라는 뭐 정치 의원 모임인가 봅니다. 그런데 야,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뭐 유명하다는 좌파 쪽이겠지만 그 로스쿨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로스쿨 교수들을 죄다 총망라해서 토론회에 집합시켜 갖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하루는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대요. 하필이면 사법정의가 이번에 11월 15일과 25일 나올 이재명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와 그 다음에 위증교사와 관련된 아예 대놓고 교수들 불러다 놓고 이재명의 앞으로 있을 선거는 잘못됐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 앞으로 그 민주당이 이 말대로라면 네네. 이제 이 민주당이 이제 뭘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앞으로 TV 나와서 거짓말 마음껏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포퓰리즘으로 네. 이제 여러분 제가 당선되면 여러분 집 한 채씩 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만 끝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평생 동안 교육을 책임지고 와우.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네. 예, 해가지고 아이 한
한 명씩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요. 예. 거기에 또 끝이 아닙니다. 뭐죠? 아이가 대학을 간다. 그러면 대학을 가면 등록금뿐만 아니라 월급까지도 월급까지도 지원하고 그리고 만약에 군대를 간다. 군대를 간다 그러면 1개월당 한 1억씩 국가가 보상해주는 원스톱 보상 시스템을 제가 난 유동규 본부장 무조건 찍을 거야.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네네.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뭐 아무 그거 없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전과가 있어도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해도 이제 상관이 없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뭐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다 위증을 시켜도 되고 위증 교사하고 이래도 된다. 이런 나라가 될 거다. 여러분 참 대한민국 살기 좋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다 교수들까지 모아놓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그래서 이 혐의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이 원래 별명이 민세였잖아요. 이게 그 철새. 정몽준한테 가고 하는 철새였는데 별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딸랑이가 아니라 똘랑이. 석이 돌이잖아요. 똘랑이. 딸랑. 자, 왜 그렇게 바뀌었냐? 갑자기 페이스북에 국민 배심 깨드리는 이재명 무죄 이유서라는 긴 제목의 글을 써갖고 미국에서의 배심원 재판이었다면 이재명 재판이 배심원 재판이었다면 이건 무조건 무죄다. 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글에 바로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 TV가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요. 자, 이 정도면 정말 수석 최고위원 뽑아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민주당은 이래야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딱지 펴주고 이재명. 아니면은 요번에 그걸 보셨나 모르겠는데. 어떤 거요? 이재명 그때 수사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엎은 거. 법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법카 수사를 어디서 했냐면은 경기 남부청에서 했어요. 그 경기 남부청에서 했는데 그 수사 담당자가 누구냐면은 이재명하고 대학 선후배 사이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청장은 뭐냐면 이번에 공천 받았습니다. 오, 경사났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청장하던 사람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수사 관련된 부장은 뭐냐면 이재명하고 같이 중앙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한테는 공천을 누가 받나? 누가 받나? 이재명 변호를 해주는 사람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재명한테 그런 사법기관이 있을 때 은덕을 베풀거나 아니면은 이재명의 죄를 덮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그다음에 요번에 그것도 보셨나요? 뭐요? 못 보셨나요? 뭐 어떤 거요?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 대빵이 누구죠? 국회의장이요?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우원식이죠? 우원식이잖아요. 우원식이 왜 국회의장이 됐는지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추미애가 아니라 우원식이었느냐?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졌는데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는데 현금을 냈다. 우원식 부인이 현금을 냈다고 주장했다가 국회의장 마누라가 최초로 위증 혐의로 지금 고소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진짜 우리나라 헌정사상 국회의장 부인이 이걸 갖다가 위증을 하고 이런 좀 혐의를 받는 이런 사안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의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도 이건 드물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국가도 국회의장 마누라가 위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해야 또 국회의장을 시켜주고 선출해준다. 그러니까 그때 밥을 먹었을 때는 국회의장이 아니었습니다. 의원 부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위증을 한 건 의장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밥 먹은 거 이해한다고 칩시다. 밥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장 부인이
지금 증인석에 가서 법정에서 네. 위증을 한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현금 냈다 그랬는데 그 판사님이 네.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판사님이 네네. 검사가 못하는 걸 다 해. 그렇죠, 그렇죠. 검사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건. 검사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검사가 못해가지고 수사를 못해가지고 이런 거를 네네. 판사가 다 집어내요. 예, 예. 판사가 다 집어내가지고 예, 예. 심리를 연장해. 아하. 원래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네네. 판결 보류. 변론 재개. 예.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을 보류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변론을 제기한다. 네네. 해가지고 뭐냐면 기일을 더 잡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 보류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일을 더 잡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기일을 잡아가지고 뭐를 하느냐? 판사가 궁금한 거를 네. 다 직권조사 시켰어요. 네. 다 직권조사 시켰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거기 그때 이제 그 김혜경이 네. 변명한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나중에 나와서 현금을 줬습니다. 네. 네네. 내 소연한테. 네네. 그리고 포카로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현금을 제가 줬습니다. 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현금 내는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십시일반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십시일반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따로따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다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하. 그렇죠. 네. 현금이면 포스기가 다 기록을 했잖아요. 다 기록했는데 안 예,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랬더니 민주당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뭐라고요? 했냐면 현금한 거를 누락시켰다. 현금 준 거를. 그렇죠. 그러면 탈루를 한 거고. 그러면은 그 식당 주인은 네. 탈루, 세금 포탈, 네. 탈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그 식당 조사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세무조사해야 식당 되죠. 예, 세무조사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실질로 이 돈을 갖다 현금으로 줬는데 이거를 갖다가 저기 안 찍었다. 네. 이거 있었으면은 그걸 당연히 조사받아야겠죠. 그 사장님 빨리 나와가지고 그 한방 제대로 놔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니 의장 부인이면 현금을 낼 때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탈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의장 부인이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자기가 현금 냈다면서요. 네네. 그럼 더 조사해달라고 자기들이 얘기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장 부인이고, 네. 예, 민주당 대표고, 네. 예, 마누라들이 모여가지고, 네. 예, 그런 짓을 했고, 네. 법인카드로 네. 사적으로 쓰고, 네. 그 다음에 선거에 법인카드를 동원하고, 네.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전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조사 들어가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배소용 관련돼 가지고 네. 사적 사용한 거 공무원을 네. 예 그거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수사 들어가죠. 네. 예 그때 이제 어디서 뭉갰냐면은 네. 예 경기 남부청에서 뭉갰던 거를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조사가 되면 네. 아마 3명 다 네. 사법 처리되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합니다. 국고 손실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억 이상이면 네. 국고 손실 3억 이상이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경기남부경찰청 아무래도 전 이상해요. 코나이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다 없어졌잖아요. 계속 그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는데도 예. 불기소 처분을 3번씩이나 다 했어요. 불기소 그래서 처분. 검사가 직접 나섰죠. 예. 자, 지금 김민석이가 아까 그 무죄유서라는 회개한 그런 그 글의 제목의 글을 속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국제적 망신이자 국가적 손해가 될 거라. 아니, 이재명이 유죄가 나오면 왜 국제적 망신인가요? 그 국제적 망신은 이재명이가 떨었죠. 뭐냐면 세계 원자력 기구 네네. 그게 IAEA 네. IAEA. IAEA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IAEA의 사무총장이 와서 네네. 예 그 후쿠시마 네. 처리수는 네.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민주당이 주장하고 그 괴담 펴뜨리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적 석학이 또 와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돌팔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돌팔이래요. 예. 자, 이재명만 몰라서 예. 그거를 줄기차게 처리수가 네. 위험하다고 이야기한 그 박사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석균열이라고. 아, 그렇습니다. 예, 석균열이라고 유일하게 나와가지고 맨날 나와가지고
그거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하면서 전문가랍시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서울대 교수. 그런데 그 석균열이 예. 몇 년 전에는 또 TV 나와서 TV조선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네네.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석균열이 툭 들어간 거예요. 네네. 뭐였냐면 아무 위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네네. 게다가 그때는 뭐였냐면 네. 처리수도 아니라 그냥 무단 방류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사고 난 거를 사고 수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콸콸콸콸 나오는 콸콸콸 거죠.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괜찮다. 석균열이라고 되네. 예, 석균열. 석균열. 예, 예, 예. 석씨들 죄송합니다. 예. 예. 석균열이 네. 그때는 괜찮다 그랬다가 네네. 이거는 처리수인데도 네. 위험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자기가 해양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원자력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해양하는 사람이 네네. 그거 돌아오려면 한 10년 걸려요. 네. 이러니까 석균열이 뭐냐면 석 달이면 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7달이면 온다 그랬나? 네. 왜 심해 해류는 다릅니다. 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네. 어민들 작살낸 게 석균열이에요. 네. 예, 그리고 민주당입니다. 네. 예,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네. 저기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와가지고 그거 아무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뭘로 했어요? 예, 돌팔이 취급했던 게 이재명과 민주당이니까 네.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적 망신이라는 거는 오히려 당하는 게 좋다. 이 사람들의 망신이라는 거는 당하는 게 똑똑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 예. 여기 김민석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네. 그냥 저기 코딱지 파준 예? 저기 박찬대. 예, 박찬대, 코찬대, 네. 예, 코찬대의 코딱지 파지는 소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만 보면 박찬대하고 경쟁을 하는 것 같아. 예. 저 누구지? 박찬대하고 김민석하고 둘이 예. 지금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예. 이 김민석이가 한 번도 주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맨날 비주류였거든요. 민세 소리들은 다음부터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 비주류에 쭉 있다가 예. 어떻게든지 이 주류에 한번 껴보려고 어허. 예,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 네.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기가 막힌 말을 해서 요건 하나 좀 소개할까 합니다. 김민석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나요? 미국이라면 이재명이 무죄라고? 이건 그러니까 미국이라면 민주당은 사법방해로 감옥 갔을 거다. 왜냐하면 사법방해죄가 미국은 굉장히 세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은, 컬럼비아 로스쿨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입장이라서 네. 미국 법에 대해서 네. 그래도 비교적, 잘 알겠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방 매겼습니다. 네, 사법 방해로 감옥 가고 민주당이 전원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가요? 예, 전원이 지금 사법 방해하고 있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온갖 해괴한 그런 이론들을 붙이고 또는 난리를 쳐갖고 사법 방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고 있냐면, 네.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거 방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범죄자를 방탄하고 있어요. 네네. 그 범죄자 방탄하고 있으니까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죄로 민주당 전원이 감옥 갔을 것이라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우님이 사타구니 경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경태가요 또 그런 딸랑이 짓을 이번에도 또 했네요. 보니까 법을 하나 개정하겠다. 근데 그 법이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네. 모른다 이런 게 인식의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제 행위라는 표현을 인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김문기 모른다는 네네.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네. 예,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식을 갖다가 내가 친하다 안 하다 네네. 이거에 대한 그거의 인식의 문제지만 판단의 문제인 거죠. 네네. 내가 아냐 모르냐. 네네. 예를 들어서 유동규하고 친합니까? 친하죠, 저. 아니, 그러니까 안 친한가 보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예.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유동규 아냐 그러면 딴 데 가서 당연히 알지, 내가. 그러죠. 그럼 딴 데 가서 예. 유동규 알아 그러면 몰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알죠. 근데 그때 같이 방송도 하던데. 네네. 왜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내가 방송을 한두 사람이랑 해? 한 3,000명이랑 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재명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나하고 안 친해. 네. 근데 그 친하고 안다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친하다 안 친하다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네네.
아느냐 모르냐를 물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인식의 차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냐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네. 이거는 정확하게 사고에 대한 네.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인식으로 치부하는 게 이재명이 전법인 거지 네. 실제로 이거는 사고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판사님이 볼 때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없어. 네.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왜 몰라?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방송했는데 네. 예전에 김문기랑 같이 토론회 했는데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죄가 나온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장경태 얘기를 잠깐만 더 소개를 예. 하면 여기에 이제 행위라는 말을 뺨으로써 이재명을 자유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소급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선거법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손을 보면은 소급 적용해서 이재명이 선고가 나오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겠다. 와, 장경태 대단하죠? 이재명이 이제 3자 뇌물죄 걸리면요. 네네. 3자 뇌물죄도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자, 3자 뇌물죄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뇌물죄로 가잖아요. 네네. 뇌물죄로 가면 뇌물죄가 없어져.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구들방에서 이제 뭐 하면 시체가 한 명 나와. 네네. 시신이 나왔어. 네.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살인죄를 네. 이제 이게 묻게 됐어. 네. 그럼 우리나라 살인죄가 없어져. 아하. 예. 모든 그런 예. 법이 다 없어지는군요. 예, 그래서 그것도 소급 적용돼서 네. 예, 좀 있으면 유영철도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유영철도 풀려날 수 있습니다. 유영철. 네. 네, 일치 김정진 TV님이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 건강하시라는 의미로 네. 슈퍼챗을 또 쏘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좀 말씀을 하셨지만 세 번째 이슈는 바로 네. 김혜경 법카와 관련된 그런 지금 그 재판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됐어요. 저도 네. 그 재판 판사들을 보니까 와 대단하다. 네. 이렇게 검사가 제대로 수사 못한 부분까지 직권으로 이렇게 네.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빈틈을 전부 다 다 메워가면서 찾았고 이제 하니까 뭐냐면 그 또 이제 신문을 하는데 네네 배소인이 나왔어요. 네네 배소인이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네 그 당시에 네. 저기 김혜경이 네. 이게 불법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잖아. 그런 게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승원이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재판부가, 판사가 한 서너 번을 계속 물었대요. 그러니까 배선이가 억지로 나왔잖아요. 그때 왜 과태료 200만원 무니까. 근데 나와갖고, 그 당시에 바로 김혜경이 이 상황을, 위법하다고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네. 위법하다고 알았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하는 게 네네. 이게 원래 선거법에 정통한 거 아니 정통하지 않냐? 그렇죠. 성남시장 예, 부인이었고, 성남시장 부인이었고 이게 몇 번을 했는데 네네. 이거는 다 위법이라는 걸 뻔히 알았을 것 같은데 네네.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네. 위법인지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이제 실수한 거죠. 예. 배소연은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위법한 걸 알았으므로 자기 밥 내고 갔다. 그런데 그렇게 아닌 거죠. 아. 위법한 걸 알면서도 했다. 알면서도 했다. 배소연은 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내가 한 거다라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으니까 예. 자는 어쨌든 배소연은 그래서 꼬인 거예요. 꼬여버렸죠. 꼬인 맞아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이제 오류고 네네.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오류인데 네. 그 판사님이 그거를 딱 찍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거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만큼 정교하게 얘기했고 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차를 네. 기차역에 타가지고 기차역에서 내릴 때는 그러면 누가 마중 나왔느냐? 네네네. 예,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 전철역이요? 예, 아니 기차역이 왜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광주 네. 예, 내려갔을 때 광주 내려가면은 네. 광주는 내려갔어. 그럼 광주 내려가면 거기에서 그러면 택시 타요? 네. 아니면 뭐면 사람들이 나온다. 네. 그럼 그 사람하고 어떻게 연락해요? 네. 예, 이런 거를 다 물어보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이번에 판사님 제대로 만났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응. 죄송해요. 응.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배소연이한테 그렇게 계속 물으니까 배소연이 위법한 거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응. 근데 채널A인가에서 그 대목에서 응. 김혜경이 갑자기 약간의 눈물을 훔치는 그런 포즈를 취하더라. 연기인지인지 모르지만 김혜경이 왜 눈물을 훔쳤냐? 자, 김혜경이는요. 예. 그 형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동서, 네네. 손윗동서죠. 형수, 그러니까 이재명의 형수. 이재명 형수. 예. 이제 보통 있잖아요. 네네. 여자들이요. 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네. 형수한테 네. 아무리 형수가 잘못했다 치자고요. 네네. 형수한테 이거 예. 안 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옆에서 깔깔깔깔깔 웃어요. 네. 네네. 저 김혜경이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둘이 부창부수다. 네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은 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네네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지 어떻게 그런 형님한테. 욕을 해? 아니 형님을 떠나서 예. 그런 욕을 하면 어떻게 형님을 떠나서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이 왜 그래? 네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상식적이죠.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네네. 그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존중받는 거거든. 네네. 그래서 남편한테 뭐를 가르쳐요? 사람을 존중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데 옆에서 막 형수한테 그러고 있으니까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군요. 그때 그러니까 이재명이 녹취록이 여러 개예요. 네네. 여러 개인데 형한테 형 안 바꿔준다고 네네. 쌍욕한 것도 있지만 네네. 다른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형 안 바꿔준다고 쌍욕했을 때 그 욕은 왜 했냐 그러니까 엄마가 형한테 두드려 맞아서 전치 4주가 나와가지고 네. 내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홧김에 그렇게 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를 두드려 팼으면은 진짜 그럴 만도 할겠는데라고 이제 인식을 했는데 네네. 녹취록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 전에 이미 한 거야. 예, 그 전부터 뭐냐면 예. 상습적으로 네. 형수한테 쌍욕을 했던 거예요. 새벽 4시에 전화 와서. 예, 그냥 뭐 해갖고 헤이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명하고 거짓말로 변명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 시대만 모면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나중에 찾아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렇군요.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우절은 365일로 지정해야 되고 그렇죠. 이재명을 커버하려면 네. 만우절을 365일을 만우절로 지정하고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죄를 네. 다 전부 다 형사소송법을 없애야 돼. 네, 그렇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을 없애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방탄하는 일이다. 네.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김정진 TV님이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또 야마도네님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또 경식윤님도 이번에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여러분 저기 유동규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슈퍼챗 좀 쏴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멸콩 TV에서 슈퍼챗 좀 보게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거의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재명 네네. 제가 딱 한 번 있었는데 네네. 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때 무지하게 쏘셨는데 네네. 그때 100 얼마인가 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네. 이재명이 네. 그 구형받는 날. 네네. 그때 한번 제가 쏴달라 기분 좋으니까 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네. 유동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10,000원씩 좀 쏘세요. 예, 금액도 정하셨네요. 예. 자, 남은 시간 네. 이런 제가 준비한 거 말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혹시 호시절님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됐네. 호시절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호시절님이 역시 호시절님. CJY님. CJY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우님도 쏘주셨나? 정우님만 아니구나.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쏴주시는 또 샤넬앤 로랑님 아까도 감사합니다. 하시더니 골프 지금도 여신님. 하셨네요. 릴레이 나옵니다. 이제 골프 여신 벌써 세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빵빵 터지네요. 예. 자, 진유천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예? 진유천은 네. 저는 몰라요. 모르는 분이구나. 모르는데 이제 뭐냐면 옛날에 네네.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았냐면은 성남 FC에 네네. 성남 FC에서 버스 네네. 운전했던 사람인데 아하. 그 이재명한테 발탁돼 가지고 네네. 나중에 이제 뭐냐면 경기도에 네. 그 교통공사인가? 네네. 거기에 사무처장으로 비슷한 어떤 공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관기관의 사무처장 네네.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8,800만 원이래요, 연봉이. 예. 예. 굉장히 높은 자리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버스 운전하던 사람이 네네. 졸지에 공기업에 네. 상임이사가 된 거예요. 네. 예.
저기 선영 2024님, 미스홍님, H님, 시베리아 바밤바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김정진 TV님 또 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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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예. 이분이 지금 네. 10월 11일 날 네. 강원도에서 발을 헛디뎌서 익사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중앙일보에 나왔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성남FC에서도 홍보 쪽 일을 맡았나? 뭐 이렇게 네. 표현이 되면서 해경군 김 씨와도 교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교유가 네. 어떤 뜻이냐면 네. 실제로 그런 SNS 상에서 계속 주고받고 했던 어떤 사이고 네. 특히나 주목을 받았던 게 이낙연과 관련돼서 이낙연과 경선을 치를 때 이 네. SNS 팀장 네. 역할을 하면서 완전히 총공격을 주도했다. 이런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서 혹시나 이것도 7번째 의문의 죽음이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네. 그게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사인이 네. 그러니까 익사예요. 네. 익사인데 네. 거기가 보면 해변이에요. 알고 그러니까 장소를 알고 계시구나. 거기가 동호 해변이에요. 그렇구나. 예, 거기가 네. 이제 뭐냐면 네. 그 뉴스에 났어요. 그 이제 뭐냐면 이제 거기 그때 기자가 저한테 취재도 전화도 오고 해가지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거기서 직접 취재를 좀 해라. 예. 그랬더니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소방당국 있죠. 네네. 소방당국에서 이제 출동을 했어요. 네. 구조대가 네네. 이제 출동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건졌더니 네. 이미 이제 심정지 상태였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익사로 됐는데 네. 그게 해변인데 네네. 바다로 들어갈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낚시도구가 거기서 연피해서 발견됐긴 했는데 낚시하러 갔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더라고요. 낚시하러 추정만 하는 건데 네네. 이 사람이 혼자 간 건지 같이 간 건지 이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하필이면은 네네. 동호 해변이야. 네. 왜 동호가 왜요? 이재명 아들 이름이 동호예요. 네. 그럴까봐. 지금 혹시나 그렇게 연관이 될까봐. 이재명 아들 이름이 동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아들 있잖아요. 도박하고. 네네. 안마실수소에 갔다는 혐의가. 그다음에 여자한테 네. 먹는 거로 표현하고. 네네네.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젓가락으로 뭐 한다고. 네네네. 예, 그랬던 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싸가지가 바가진 네네. 놈이고 저는 못배워 처먹은 놈이고. 네네. 내가 저 동호한테도 오늘 낮에 내가 호통을 쳤어요. 네네. 저희 방송에서 네.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본디 배운 거 없는 네네. 애비를 만났어도 네네. 네가 아들놈이 그러면 되겠냐? 그럼요. 제가 그래도 아들이라도 좀 정신 차려야지 애비가 그러면. 네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이야기를 야단을 쳤어요. 네네. 야단을 쳤는데 돼. 걔 이름이 동호인데 예. 하필이면 이분 돌아가신 바닷가 이름이 동호 해변이야.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참 미스테리입니다. 왜 이렇게 미스테리? 동호 해변입니다. 동호. 일이 그러니까 많이 뭐냐면 나온지. 강원도 고성에 있어요. 네. 예. 고성에 네네. 속초 위 고성에 네네. 동호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은 정확한 어떤 근거. 동해 해변이 아니라 동호 해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동호 해변. 아직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 정확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분째인지요. 이재명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의 죽음을 비밀을 받고 알고 있고 네네. 이재명한테 뭔가를 지시를 받았었고 네. 그런데 이 불협녀가 있는 사람 네. 그죠? 네. 입단속이 안 되는 사람들 네. 이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배소연 남자친구였어요. 왜요? 배소연 남자친구가 기사였잖아요. 아니에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네. 그 사람이 뭐냐면 예전에 무슨 정보사 네네네. 예, 기무사요, 기무사. 예, 기무사 출신이고 예. 기무사 출신이고 배소연 대신해 가지고 운전도 좀 해주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선도차. 그러니까 예. 김혜경차. 김혜경차.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해줬단 말이에요. 네. 무슨 선도차가 필요한지. 네네. 예, 김혜경 운전도 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 하려고까지 잡았대요. 네.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죽기 사망한 전에? 거예요. 그렇구나. 예. 뭔가 폭로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죽었어요. 예. 참,
그때도 한번 유동규 본부장이 그러셨어요. 예. 저 사람의 죽음이야말로 진짜 알 수가 없는 죽음이다. 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진짜 의문의 죽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살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네. 극단적 선택. 예를 들어서 이제 예.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네. 범죄에 가담했어. 네. 유동규처럼. 네. 그래서 범죄에 나도 가담하는 바람에 네네. 나도 벌을 받아. 네. 그럼 나도 이제 내 인생이 끝나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염려가 있는 사람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나 네. 이재명 쪽에서 네. 유동규로 몰고 가려고 네. 김만배하고 이재명하고 유동규로 몰고 가려고 엄청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게다가 그 당시 검찰까지 네. 이 프레임을 다 짰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조서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옛날 거 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 안 맞고 지금 새로 되는 거라고 지금. 다. 네네.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무죄 주장할 수 있었다니까요. 네. 뇌물 있죠. 예, 예. 뇌물 사건은 아니 내 변호사 거 다 보여드리면 내가 핸드폰 나와요. 어. 우리 변호사가 뭐라냐면 네. 우리 무죄예요. 다 그러는 거래요. 네네네네. 안 맞는 게 많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맞춘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자백했으니까 망정인 거지. 네네. 만약에 무죄 주장했으면 무죄 나온다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왜냐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 그런 내용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뭐 필요하면 다 말씀드리는데 네네. 제가 어차피 지금 유죄 주장하고 있는 네네. 마당에 제가 네. 뭐 무죄를 설명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그런데 네. 지금 애초에 첫 번째 사건에서 유동규로 몰고 가자. 네네. 그때 나왔을 때 김문기 처장이 네네.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거예요. 네. 집으로 뭐냐면 전 사장 있잖아요. 네. 전 사장. 네. 은수 밑에 들어온 사장이 네네네. 뭐를 보낸 줄 아세요? 뭘 보내셨어요? 이 사람은 형사 사건에도 그게 안 됐잖아요. 네네.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428억 물어내라고. 김문기 처장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네. 그렇군요. 회사에서 사장이 그거를 자기한테 직원이 그걸 받았으니 네. 얼마나 압박감을 느꼈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예. 와우. 그리고 이재명이 또 변호사도 보냈죠. 네. 가짜 변호사. 가짜 변호사 보냈죠. 네. 이래가지고 전방위로 압박해갖고 이분이 오죽하면 네. 뭐라 그러냐면 한 일주일 전쯤에 네네. 부인한테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네. 하소연한 이야기가 네. 나 지금 협박받고 있다. 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네. 내가 이거를 가족한테 이야기하면 가족도 다친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 놈들이 누군지 네. 빤하지만 네. 그걸 안 물어본 게 그 부인이 너무너무 한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런 이런 거를 네.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자, 이런 사람을 네네. 지지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 천국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포퓰리즘 천국이 되고 이 나라는 포퓰리즘이 먹히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정치인이 앞으로 이재명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러면 이제 국제적 망신이 되는 거죠. 국제적 망신이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발칙한 딸기님도 감사합니다. 정말 유동규 대표님이 한마디 했다고, 와, 뭐 진짜 많은 분들이 유동규 대표님을 호응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1시간 동안 달려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네, 저한테 원샷 잡아주세요. 원샷. 네, 원샷. 투샷 말고. 투샷 말고 원샷 잡아주세요. 예. 네, 같습니다. 여러분, 환신골드 먹으면 유동규 같은 피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30대로 보이신다고요? 예, 제가 내일 모레면 환갑입니다. 예, 조금 거짓말 못해서. 예. 제가 지금 56인데, 이 피부를 보면은 30대 피부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배를 깔 수가 없는데, 이 배를 딱 까면 애기 피부입니다. 네. 예, 이 환신골드 먹으면 유동규처럼 피부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피로가 무엇보다도 피로하신 분들, 그 다음에 특히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왜 이렇게 졸리고 피곤하지? 이러신 분들은 꼭 환신골드를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뭘로 돼 있느냐? 보통 한약 같은 거 먹으면요. 네네. 뭘로 되냐면 이렇게 짜 먹어야 되고 네네. 들고 다니기도 불편해. 네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환으로 돼 있어서 네. 알약으로 돼 있어서 휴대하기도 좋고 네. 보관하기도 좋고 네. 먹기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빼고 네. 너는 먹지 마 재명이. 네. 너는 먹으면 쓸데가 없잖아. 네. 아장아장 걸어서 뭘 쓰려고 그래. 꼬저미는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작을 잘 팰 수 있는 장작을 잘 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드시면 그래서 마님이 이뻐하는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명이는 장작은 못 패는데 여자를 잘 패. 네. 그런 사람은 안 먹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드시면 효과를 확실히 보십니다. 환신 골드. 오. 네. 예. 자, 멸콩TV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회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질 것입니다. 자유파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회복 대국민 서명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멸콩TV의 소개까지 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는 없지요. 내일 오후 7시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강찬호 언론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또 끝나기 전에 성권님이 또 회원가입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자, 오늘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